어제 인천 강화경찰서가 베스트 요양병원이라는 병원의 원장과 사무국장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발표했는데 15억 원의 요양급여를 정부에 부당 청구했다. 근데 그 수법이 참 기가 막힙니다. 노숙자 300여 명을 사실상 강제로 감금하다시피 한 걸로 알려졌어요. 폭행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 사망한 사람도 나왔다는데요. 이런 실태가 외부에 알려지게 된 건 한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감시, 또 이 요양병원에서 근무했던 보호사의 내부 고발 때문입니다. 자, 이 내부 고발을 하신 이 보호사 박종현 씨를 연결합니다. 박종현 씨 나와 계시죠? 예. 보호사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간호사하고 다른 건가요? 실제 의료 인력은 아니고요. 예. 간호 인력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베스트 요양병원, 이거 어디에 있는 병원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병원입니까? 강화에 있는 병원이고 중소형쯤 되는 한 150에서 180병상 있는 병원입니다. 예. 박종현 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서 일하셨어요? 3월 초에서 시작을 해서 한 5월 중순까지 일했어요. 금년에? 예. 그러니까 지금 한 딱 2달가량 일을 하셨군요. 예. 예. 그래, 맨 처음 딱 병원 가보니까 어떤 모습이 펼쳐져 있던가요? 첫날 근무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눈동자만 움직여도 불법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면 되죠. 눈동자만 움직여도 불법이 보이더라? 예. 자, 한 번 좀 그려봐 주세요. 어떤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설도 미비가 돼 있고, 환자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진단병원이 알코올 인전증에도 불구하고, 술을 자유롭게 먹게 하고, 담배도 피게 하고, 예. 또,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은 투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왜냐면 향정신, 의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약 관리도 안 되고, 가장 심했던 거는 환자에 대한 폭력이었죠, 폭력. 어디를 어떻게 때려요? 퇴원을 한다 그러면은, 예. 퇴원을 하고, 대부분 자위 환자이기 때문에 퇴원을 한다 그러면은, 예. 퇴원을 시켜줘야 되는 게, 예. 맞는 거죠. 근데 퇴원을 시키면은, 이 사람들이 돈이니까, 퇴원을 하면은 돈이 나가는 거니까, 퇴원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말로 이렇게, 회유를 하다가, 은근슬쩍 이제 우리 같은 보호사들한테, 데려가서 묶고, 또, 묶인 상태에서 또, 폭력도 쓰게 하고, 또, 데려가서, 폭력 지시, 욕설은 기본이니까요. 네, 예. 그런데 그 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100% 자기 발로 찾아오지 않았다고는 말은 할 수는 없고요. 예.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이제 노숙인 출신의 환자들을 다시 직원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영등포나 서울역 등지의 노숙인들에게 약간의 수금을 사주고 이제 말로써 회유를 해가지고 데려오는 거죠. 노숙인 출신의 환자를 일단 직원으로 채용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노숙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군요. 그렇죠. 그래갖고선 한때 같이 노숙했던 분들을 이른바 꿰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준다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말은 그렇게 하죠. 병원에 가서 몸 좀 추리고 오자. 얘기를 하지만 병원에 들어오는 순간 병원 규칙에 의해서 일주일 동안 감금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감금이 돼야지 요양급여를 청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1층은 개방병동이고 2층은 폐쇄병동인데 일주일 동안 폐쇄병동에 감금을 시켜놓는 거예요. 강제로 감금을 하는 거군요. 알코올 중독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이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술에 취해서 왔으니까. 예. 하루 정도는 이제 강제로 이렇게 2층으로 올려보내요. 예. 올려보낸 다음에 다음날 술 깨고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네네.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은 사인했지 않냐. 병원 규칙에 사인했고 자의로 입원했지 않냐. 그리고 갇혀진 상태에서 욕설과 협박을 하게 되면은 사람 심리상 못 나가게 돼요. 네네. 예. 우리 규정상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사람은 일주일 감금이 되어야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 병원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아하. 예. 일주일 동안은 폐쇄병동에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일주일 동안 있어야만 요양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닌 건가요? 아니죠. 일주일 동안 있어야지 급여를 이 사람들이 자이니까 예. 다음날 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일주일 동안 있어야지 급여를 신청을 할 수가 있죠. 하루만 있는 거 갖고서는 급여 신청이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죠. 예. 그럼 일주일 지나고 나면은 감금은 안 하고 자유롭게 놔두면 퇴원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가둬요? 그렇죠. 못 나가게 하는 거군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계속 지속적으로 뭐 회유 협박 폭력, 회유 협박 폭력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감금해서 술은 안 주는 거죠? 일주일 동안 감금해서 술을 안 주지도 않아요. 거기서 또 술을 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노숙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는 뭐 병원 규칙상 일주일 동안 나가면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이 병원에서는 원장보다 그 사무국장 이 사람들 노숙자 출신이거든요. 사무국장이 노숙자 출신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환자가 병원 말을 듣겠다 싶으면 은근슬쩍 외출을 보내주라 그래요. 예. 그럼 가까운 슈퍼에서 술 먹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미 서울역에서 먼 강화까지 온 노숙자가 서울역까지 갈 수 있는 합이나 여비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 나가서 술 먹을 돈 같은 거는 주나요 또?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사주는 경우도 있어요. 참.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상태에 따라서 회유해야 할 때는 사주기도 하고. 그렇죠. 환자마다 틀린 거예요. 협박해야 할 때는 아예 묶어놓고 폭행도 하고 그렇죠. 막 이런 거다 이런 말이군요. 예. 그런 뭐 이게 환자인지 노숙자인지 이게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감금자가 맞겠네요. 그 감금돼 있는 사람 한 사람당 정부에서 돈을 얼마씩 주는 겁니까? 그 의료급에 따라서 틀린데 150에서 200 사이로 보시면 돼요. 한 달에? 예. 이 돈 받아갖고서 사실 그 사람들한테 무슨 약을 쓰거나 주사를 놓거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진 않죠. 약은 이제 처방을 해주는데. 그 의료급여 자체가 이 환자들을 돌보기 위한 급여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 가면 환자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빈약해요. 예를 들어서 뭐 식당 같은 경우도 실제로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엄청 형편없는 밥을 주고. 약은 처방은 했는데 먹는지 안 먹는지 신경도 안 쓴다 이거죠? 그렇죠. 네네. 뭐 이제 대충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병원 원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또 여기 의사가 몇 명입니까? 의사는 닥터는 3분이 계시는데요. 뭐 경찰 조사에서 밝히겠지만 실제 원장이 이제 뭐 인권 변호사 겸 원장인 오모 씨고요. 실권자가. 이제 아이러니하지만 인권 변호사시고요. 그리고 또 이 병원에 상주하에 있는 원장은 보호감호소 출신의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갖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자, 3월 초에 딱 갔더니 그런 요지경 속이 펼쳐져서 제가 알고 있기로 박종현 씨가 여기저기에 그런 걸 좀 고발하고 알리셨다면서요. 맨 처음 어디를 찾아가서 얘기하셨습니까? 일단 경찰서부터 찾아갔고요. 조사 과정이나 진행이 강력계 형사 한 분만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병원 상대라서 어떤 뭐 정신보호법에 대한 지식이나 뭐 의료 용어는 알아야 되는데 강력계 형사분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경찰서랑 경찰청이랑 인력 보강 좀 해달라는 거랑 복지부에 민원을 넣었죠. 근데 복지부 자체도 복지부동이고 경찰 자체도 전혀 반응이 없었죠. 그래서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이게 지금 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오게 된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2달간 계속
경찰관님 도와가지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나 어떤 지식들을 이제 공유를 하다가 예. 자포자기 할 때쯤 홈리스 행동연대 간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홈리스 행동연대. 행동연대라는 시민단체. 예. 예. 간사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예. 해가지고 이분들을 통해가지고 이제 확산이 된 거죠, 매스컴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매스컴에 알려지고 나니까 경찰이 이제 바삐 움직이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예. 네. 자, 이렇게 경찰도 찾아가고 복지부에 민원 넣고 이런 사실을 병원 측에서 알았습니까? 혹시 그래서 박정현 보호사한테 무슨 협박을 하거나 해고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일단 계속 해고 압박은 들어왔고요. 예. 이제 실제로 해고가 돼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해고 수당이고 이제 급여를 받으려고 노동부를 찾아갔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부당해고권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으로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네. 이 사무국장 말이 참 웃겼던 게 병원에 대해서 더 이상 해코지를 하거나 발설을 안 하면은 급여를 주겠다 그랬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됐다 그랬죠. 안 받는다. 알겠습니다. 네. 고발하겠다 이렇게. 네. 우리 박정현 씨가 근무하기 전이긴 하지만 지난해 12월에 심지어 사망 사고도 있었다고요? 그건 어쩌다가 사망에 이른 거고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아시다시피 노숙인들 약취 유인해가지고 데려고 와가지고 이분이 술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정확하게 특별사고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안정실이라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다음날 곧바로 이제 사망이 됐는데, 예, 사망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현재로서는 남아있는 차처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규명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명백히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알리고. 가족에게도 안 알리고? 예. 그리고 또 하다못해 화장 후에 사망 진단을 내리고. 아이고, 그래요? 예. 그리고 법규상으로 무용고 처리를 할 때는 공고를 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안 했고. 네.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는 이 죽음을 급급하게 덮으려는 그런 뉘앙스가 많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요지경 속이 펼쳐졌군요. 네. 박정현 씨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신가요? 이런 병원들이 한두 군데는 아니고요. 예. 이제 베스트 병원을 통해가지고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근원적인 문제는 이제 복지부의 방대한 어떤 예산에 대한 관리 감독의 소홀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 노숙인 분들 다 삶에 좌절하신 분들 아니에요. 예. 이런 범죄 집단에 150만 원, 200만 원을 주는 대신에 예.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죠. 좀 유연한 자세로 복지에 대한 시각을 좀 달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복지가. 알겠습니다. 복지부가. 예. 네. 이게 요양급여 제도 이런 것들이 잘못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요즘 우후죽순격으로 전국적으로 요양병원들이 막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꼭 이런 불법하는 곳이 한두 곳은 아닐 것이다. 여러 곳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이군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부 고발자 박정현 씨 말씀 잘 들었습니다.